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5,050BTC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평단가 48,099달러에 총 2억 4,290만 달러 상당을 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31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11만 4,042BTC 약 6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평단가는 27,713달러입니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지난 13일 라이트코인과 제휴해서 라이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라이트코인은 한때 34% 이상 폭등하다 월마트 측이 라이트코인과의 파트너십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라이트코인은 곧바로 폭락했습니다. 미국 핀테크 앱 머니라이언이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는 10월 5일부터 자사 앱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머니라이언은 가상화폐로 체크카드 사용 금액 중 일부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니라이언은 9월 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6% 상승하고 S&P 500 지수가 0.2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월마트가 라이트코인과 제휴한다는 가짜뉴스에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추가 매입에도 불구하고 45,000달러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14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6% 상승한 45,333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1.44% 상승한 3,306달러입니다. 에이다는 0.34% 하락한 2.41달러입니다. 리플은 0.55% 상승한 1.08달러입니다. 솔라나는 5.83% 상승한 167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1.05% 하락한 0.236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28% 하락한 617달러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이트코인 창업자 찰리비가 최근 월마트가 라이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는 허위 소식과 관련해 라이트코인 재단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허위 사실에 속아 우리 트위터 계정에 이를 게시했으며 가짜뉴스임을 확인한 후 즉각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 사건은 가상화폐 분야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종종 발생하며 이와 관련 조사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 관계자가 이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 그는 라이트코인은 현재 약 10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 중이라며 또한 나는 20 라이트코인 약 3,500달러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CNBC 등 다수 매체가 월마트가 라이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으나 얼마 뒤 월마트 측이 해당 소식은 가짜뉴스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알켈리 비자 CEO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금의 디지털 후계자라며 비자는 가상화폐 구매 및 법정화폐와의 전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고 가상화폐를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현금의 이동 수단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 뒤 가상화폐 미래에 대해 그는 매우 성공할 수도 반대로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5년 뒤 미래를 예측할 만큼 나는 뛰어나진 않지만 비자가 현재 가상화폐 업계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 증권거래위원회 CYSEC가 현지 시간 13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CYSEC는 가상자산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는 금융상품 혹은 디지털 화폐 정의에 부합한다며 가상자산이 중앙은행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가치적 대표성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표된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7월 CYSEC의 디미트라 칼로게로 위원장은 CYSEC 설립 25주년 기념연설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제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지침을 준비하고 있고 감독 관리는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피델리티 산하 가상자산 전문 투자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오는 연말까지 직원 수를 최대 70%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자문사,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측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토큰과 관련된 수익형 펀드 및 기타 투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피델리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피델리티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패밀리 오피스의 약 79%가 가상자산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가 기업 투자자, 프라이빗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뚜렷한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DBS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클라이언트 전용 거래소로 설립한 DBS 디지털 거래소의 신규 클라이언트를 12월까지 2배로 늘릴 것이며 향후 3년간 매년 20에서 30%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DBS 디지털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세계 최초 은행 기반 풀서비스 디지털 거래소로 현재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싱가포르 달러, 엔화 등의 거래를 지원합니다. 또한 오는 2022년 말까지 최소 6개의 증권형 토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BS 증권사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소를 통해 자산운용사와 기업이 디지털 결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DBS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소 등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 총 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블롱체인을 마칩니다.